6.27 대책에 이어 9.7 대책과 11.5 대책까지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거래량은 줄었지만 하락장의 세 가지 전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과 무관한 현금 거래가 가격을 받쳐주며 죽은 듯이 보이지만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분명 정부가 주담대 규제까지 걸어놨는데 왜 집값은 점점 더 오르지? 거래는 줄었다는데 대체 누가 집을 사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거야?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출을 막으면 매수세가 꺾이고 집값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은 정반대의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출은 줄었는데 집값은 오르거나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대출을 받지 않는 소수의 현금 부자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세와 월세 시장이 엉키면서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동산 시장의 모순적인 흐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향후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은 줄었는데 왜 가격은 버틸까? 6.27 대책에 이어 9.7 대책과 11.5 대책까지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6월만 해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쏟아졌고 서울에서만 한 달에 12,000건 넘는 거래 건수가 잡혔습니다. 중개사무소에는 서류 작성을 하러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매물은 나오자마자 빠져나가는 시기였죠. 상황은 한 달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개업소와는 한산해졌고 전화벨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완벽하게 물량이 뚝 떨어진 것인데요. 이쯤 되면 누구나 이제는 집값이 곧 꺾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 대신 이제는 떨어질 차례야 라는 예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다릅니다.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송파, 강동 같은 주요 지역과 핵심 지방 지역들까지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거래는 확 줄었는데 신고가가 나오거나 가격이 잘 안 꺾이고 있습니다. 보통 하락장이 시작되면 호가부터 내려오고 이후 급매물이 이 시장에 쏟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급하게 팔려는 매도자가 별로 없고 매수자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관망세에 들어간 상황. 결국 서로 버티기 게임에 들어간 셈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 시장입니다. 최근에 전세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르니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이동하게 됩니다. 월세 수요가 늘면 임대시장 전체 자체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임대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점점 더 커질수록 매매 가격이 쉽게 꺼지지 않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락 신호가 보이지 않는 이유. 거래가 본격적으로 꺾일 때 시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먼저 매도자의 표정이 바뀝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조급함이 번지면 호가는 순식간에 무너지죠. 어제까지만 해도 2억은 받아야지 하던 집주인이 오늘은 1억 8천만 원에도 좋으니 그냥 가져가라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집니다. 세금 납부일이 다가오거나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면 매도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싸게라도 팔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놓은 물건이 줄지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번지면 매수자의 심리도 얼어붙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손해야,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면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래는 멈추고 가격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 전형적인 시나리오와는 전혀 먼 거리입니다. 송파나 서초의 아파트들은 신고가가 나온 뒤에도 호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곧 급한 매도자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 자금 사정이 급하다면 가격을 확 낮춰서라도 팔아야 하는데 말이죠. 현장에서는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리 지표를 봐도 흥미롭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는 매수 심리가 확실히 꺾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닥을 찍고 조금씩 되살아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조금 더 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틀어막으면서 신규 대출 증가폭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서울 집값은 오히려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현금을 보유한 매수자들이 대출 없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는 셈이죠. 거래량은 줄었지만 하락장의 세 가지 전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과 무관한 현금 거래가 가격을 받쳐주며 죽은 듯이 보이지만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지금 GPL 투자일까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은행 창구는 조용해졌는데 현금이 있는 일부 자산가의 거래가 시세를 움직이는 독특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GPL 투자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먼저 GPL의 기본 구조입니다. GPL은 간단히 말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이자를 받는 투자 방식입니다. 은행 예금과 비슷한 원리지만 차이가 있다면 은행이 아닌 내가 직접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죠. 연 8%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매월 66만 원, 1년에 800만 원의 고정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월세처럼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정성의 근거입니다. 그럼 원금은 안전할까라는 의문은 당연히 듭니다. GPL은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처럼 현금성이 높은 아파트만 담보로 취급을 합니다. 게다가 근저당권과 질권을 동시에 설정을 합니다. 만약 차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경매 절차를 통해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또한 시장에 따라 보수적으로 LTV를 제한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담보 가치가 원금을 지켜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지금이 적기인 이유입니다. 현재 시장은 대출이 막혀 있어 일반적인 매수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급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죠. 이런 국면에서 GPL은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첫째,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담보 자산의 가치를 크게 흔들지 않아 원금 안정성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즉,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지금 같은 관망 국면에 가장 적합한 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단순한 지표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가격은 버티고 있고 전세와 월세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결국 매매 시장까지 자극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한 것이죠. 겉으로는 멈춘 것 같지만 안쪽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힘이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막연한 기대와 늦은 대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 또는 오히려 언젠가 안정되겠지라는 태도가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건 투자의 타이밍과 방향입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일수록 매달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곧 GPL 투자 같은 전략이 빛을 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정리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혼란의 시기에 어떤 전략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로드 K 김성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